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는 신용대출 5천만 원으로 양가 도움 없이 정말 맨땅에 헤딩하듯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 저희가 결혼 10년 만에 드디어 첫 부동산 수익을 냈습니다. 한 번에 꿈꾸던 집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일단 작은 시작이라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도전했습니다. 2018년 말에 분양받고 2020년 봄에 입주했는데 새 아파트 계약금 넣고 약 6년 만에 드디어 투자 결실을 맺게 되었어요.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 관심은 계속 가졌지만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육아휴직 중이라 연끌대출은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씨를 뿌려준 덕분에 무려 250%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답니다.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도 부동산 투자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이 수익률을 만들어냈는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제가 했으니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입니다. 여러분을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제가 9월 초에 교통사고가 나서 아직까지 치료 중이긴 한데 이제는 컨디션이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힘든 일도 있었지만 좋은 소식도 생겼습니다. 매도하려고 내놓았던 아파트가 드디어 팔렸습니다. 예이! 요즘 부동산 대출을 조이는 바람에 강남, 송파, 서초 같은 강남권 지역을 제외하고는 서울 거래가 조용한 분위기인데 마침 서울에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매수자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오늘은 우리 가족이 첫 집을 마련한 자세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A부터 Z까지 빠짐없이 다 말씀드릴 테니 놓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내 집 마련.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로 마련하라고 생각 중이세요? 제가 정말 갖고 싶었던 아파트는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예요. 줄여서 반네퍼 라고도 하지요. 우리 집 주머니 사정으로 반네퍼 매수는커녕 전세도 생각하기가 어려웠어요. 당시 살고 있던 방배동 70년생 아파트마저도 눈에 띄게 가격이 자꾸 올라서 더 늦기 전에 형편에 맞게 집을 매수하려고 열심히 임장을 다녔습니다. 둘째 낳고 50일 정도부터 직장이 있는 강남으로 출퇴근하기 좋은 서초구, 동작구, 송파구, 성동구, 강동구, 그리고 수지까지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처음에는 집에서 가까운 사동동 꼭대기에 있는 10년 정도 된 아파트를 사려고 했어요. 같은 단지를 부동산 세 군데를 끼고 보러 갔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사고 싶은 단지가 생기면 못해도 3주 이상은 그 단지에 매물을 보러 다닙니다. 명품백 하나만 드리려고 해도 엄청 열심히 알아보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내 집 마련은 몇십 배, 몇백 배로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마지막 부동산 사장님께서 현실적인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놀러 오라고 하셔서 둘째를 아기띠에 메고 자주 찾아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던 아파트 단지는 부사님께서 추천하고 싶지 않다고 하셔서 매수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 아파트는 근처 아파트들보다 입지가 떨어지기에 실거래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더라고요. 정말 귀인 맞으시죠? 하루는 그 부사님께서 5억 정도까지 자금이 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유를 여쭤보니 얼마 전에 손님 한 분을 반포레미안 퍼스티지에 전세 끼고 매매로 사드렸는데 그 정도 금액으로 가능해 보이는 매물이 있다고 하셨어요. 당시에 부동산의 지식이 없이 집을 그냥 보러 다녔기 때문에 부사님 이야기만 들은 건데도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물론 5억이라는 큰 돈도 없었지만요. 그렇게 반네퍼는 우리 가족 손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전세 끼인 집 매수에 대한 아이디어를 처음 알게 된 뒤로 부동산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공부하다 보니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저희처럼 자금이 없는 신혼부부에게 실거주와 투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사실 저의 흑역사가 하나 있는데 바로 결혼했던 2014년에 보문동 자이에 청약이 당첨됐었어요. 그런데 계약금이 당장 수중에 없다는 이유로 안 사요 하고 청약 통장을 날려버렸지 뭐예요.
당시 모집 공고에 깨알 같은 글씨들은 다 열심히 읽고는 청약까지 했는데 돈 계산 없이 덤벼든 게 문제였어요. 그 당시 아파트를 사는 데에 대한 대출 제약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일으켜서 계약금을 먼저 지불하고 아파트 가격의 60%를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입주 시까지 저축한 돈을 합쳐서 실거주를 하면 되는 건데 그 사실을 4년이 지나서야 깨달았지 뭐예요.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한들 뭐합니까? 좋은 기회로 청약 전문가 원룡이님을 만나서 다시 제대로 청약 공부하면서 모델하우스도 다니고 여러 현장들을 다녀보다가 좋은 기회를 만났어요. 무슨 이로 자녀 세대 분양을 받게 된 거예요. 재당첨 제한이 걸려 있어서 청약 통장을 쓸 수 없었는데 좋은 커뮤니티 안에서 공부하면서 발품을 판 덕분에 서울에 내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게 됐어요. 다른 지역과 입지와 가격 요 두 가지 비교가 가능할 정도로 정말 많이 보고 다녔기 때문에 빠른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새 아파트 분양받을 때 얼마의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새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청약 통장이 있어야 하겠죠? 다음 계약금이 있어야 합니다. 통상 아파트 가격의 10%를 계약금으로 받는데요. 이 계약금 규모는 단지마다 다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단지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올라오면 자세히 한번 읽어보셔야 해요. 5%, 10%, 20%로 10억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5천만 원에서 많게는 2억까지 계약금이 필요한 것이죠. 다음은 중도금 대출입니다. 현재 주택 보유 상황, 분양단지의 조정지역 여부, 개인 대출 상황 등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무주택자의 경우 통상 분양가의 60%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자도 후불제인 경우 입주할 때 납입하면 되니까 결국 무주택자의 경우 계약금만 지불할 수 있다면 새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나면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저도 입주 시기가 다가오자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주민 대상 주택담보대출 상담을 하고 입주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민이 되었던 이유는 집이 지어지는 1년 반 동안 목표한 금액만큼 저축이 잘 안 되어서였어요. 가진 돈이 부족하니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죠. 2020년 초 당시 투기가를 지고 새 아파트 가격의 최대 LTV인 40%까지를 대출받는다고 생각하면 분양가의 절반은 제 수중에 있어야 실입주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여기서 LTV란 Loan to Value Ratio, 즉 담보 인정 비율인데요. 은행과 같은 대출 기관에서 돈을 빌려줄 때 담보가 되는 자산의 가격에 대비해서 인정해주는 대출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즉 총 자산 대비 부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억 아파트 기준으로 LTV 40%를 적용한다면 4억까지 최대 대출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그 사이 동네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 KB 시세가 올라간 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가 아닌 KB 시세 기준으로 40%인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받으니 분양가 기준으로 60%까지 대출이 가능하겠더라고요. 월 상환액이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거주하던 집 보증금 그리고 저축한 돈까지 보태서 결혼하고 처음으로 우리 소유의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었어요. 그 뒤 이 집은 우리 가족의 든든한 자산이 되어주었습니다. 실거주 의무인 2년을 꽉 채우고 나서 좋은 세입자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저희는 현재 살고 있는 목동으로 대출 없이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지요. 만약 저희가 입주를 하지 않았어도 분양가액만큼 전세를 맞출 수 있었기 때문에 투자금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지성으로 첫 단추를 잘못 끼는 바람에 한 5년 정도 늦어졌긴 했지만 그래도 제대로 공부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아쉬운 것은 그 아파트에 입주하고도 그 다음 투자에 대해 실거주냐 투자냐 이 두 가지를 고민하다가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내게 된 부분입니다. 이제 아이들도 사는 지역을 옮기는 것에 대해 싫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나이도 되었고 당장은 서울의 비조정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라서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투자에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저라도 수익을 한번 맛보고 나니까 조금 더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6년이나 걸려서 받게 된 성적표이지만 이 정도면 낮은 경험치 대비 괜찮은 결과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곳저곳 임장 다니면서 내 집 마련에 도움될 만한 정보도 공유드려 볼게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은 저의 첫 내 집 마련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렸어요. 제가 왜 서울 새 아파트를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새 것이라서 좋고 지어지는 동안 가치가 올라가서 더 든든하고 좋은 자산이 바로 분양 아파트입니다. 저희 부부의 또 다른 서울 아파트도 있는데 분양권으로 거래해 볼 예정입니다. 이제 저희 부부와 새 아파트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드신 생각 또는 궁금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내 집 마련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조금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궁금하셨나요? 저 사람은 대체 뭘 하고 싶은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강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지금 필요하면 여러 가지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주변의 사람들과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눌 수 있는 그런 주변인들이 많은 투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들은 좋은 강의 또는 좋은 코칭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아낌없이 공유드리고자 해요.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배워가는 입장이고 그래서 제가 했던 그런 많은 실수들을 여러분들이 겪지 않고 조금 더 빠르게 자신이 원하는 삶, 그걸 우리는 부자라고 정의하기로 했죠? 그 삶에 더 가까이 가시는 곳에 제가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오늘도 저 이 촬영 마치고 어디에서 좋은 기회가 있어서 Q&A 세션을 들으러 갈 예정이에요. 제가 듣고 또 열심히 배우고 경험해 본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지 못하는 지식, 경험해 보지 않은 지식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그만큼 철저한 경험주의자이기도 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된 이유는 결국 우리가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겪었던 일들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기에 이렇게 다시 카메라를 켜고 서게 된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한 두어 달? 거의 3달 된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구독 취소하지 않고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활동으로 여러분들께 보답드릴 수 있도록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날게요.